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이라는 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그런데 날씨 너무 더웠습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렸고 이번 주 내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시 오른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내놨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히든카드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드디어 다음 주 이 세부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시장은 폭풍 전야입니다. 하지만 폭풍우를 만나도 고고와 함께 하시면 걱정 덜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출발합니다. 이 더위를 조금 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찜통더위에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분석 도와줄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계 유반장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재성 대표 소통하는 방법도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하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7번 24시간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시장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서울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고 다음 주 규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대표님의 시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정말 규제 우리가 삼중고라고 지금 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대출 규제들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팔려고 하면 양도세 또 규제 지금 또 엄청나게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민간 택지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아까 오프닝 멘트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자 어쨌든 규제에 지금 3종 세트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집값 근데 집값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세가까지 지금 다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규제대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왜 집값이나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비자들의 생각이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심리 게임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많은 기관들이 있겠지만 한국은행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그 기관이 되겠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월 그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소비자 태도 지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심리를 수치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냐 떨어질 것 같으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6포인트로 정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보다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건 전국 통계가 되겠고 서울만 본다라면 112포인트나 된다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1년 후에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심리들이 실제로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겠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같은 6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108포인트니까 이제 평균보다는 이제 조금 높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7월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통 한 5월, 6월까지는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것이 정말 팽팽하게 이렇게 왔었다 그러면 7월 들어서면서 지금 매매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9포인트 정도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부풀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지금 소비자들 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가장 이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이제 중개업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렇죠. 공인중개사분들인데 지금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매매 수급 동향 지수하고 매매 가격 전망 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앞쪽은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KB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현장에서 하는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조사한 것들도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어쨌든 소비자들이 됐던 전문가들이 됐건 다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다라는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뭐 가장 대장 당연히 강남권 아파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강남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사실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서울 안에서도 3, 4억짜리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20억짜리 아파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을 내서 이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전부 거의 다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2014년부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금 61.4% 그러니까 2014년에 한 10억 정도 됐던 아파트는 지금 거의 16억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평균 가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한 5억 정도 됐던 아파트는 8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3억짜리 아파트도 거의 5억 이상.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이렇게 60%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요 몇 년 사이에. 자,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금 현재 9억 8,773만 원, 9억 8,073만 원이 되겠는데, 자, 이것이 지금 작년 지금 12월쯤에 거의 최고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9억 거의 한 9,700까지 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9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7월 달 들어서 한 달 만에 거의 1,400만 원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것을 2008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2008년부터 조사한 이래로 가장 지금 높은 가격 그러니까 9억 9,873만 원이라는 정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곧 10억을 넘을 거다.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을 거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권까지 그렇죠. 지금 특히나 마포 또 이제 성동 용산 이런 쪽 같은 강북권 쪽이 굉장히 강력. 특히나 이제 새 아파트 쪽이 그렇죠. 신고가 행진들을 계속하고 있다. 신고가라는 거는 그렇죠. 9.13 대책 이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힘을 덜 받겠죠. 자, 근데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전세가까지 같이 동반 상승한다 그러면 훨씬 더 상승폭이 좀 크고 장기화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세가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한 33주 정도 계속 전세가는 떨어졌었어요. 매매가는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도. 자, 그런데 이 하락을 멈추고 지금 현재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걱정했던 게 아무래도 강동 쪽이겠죠. 지금 하반기에 약 한 2만 세대 정도가 집들이를 하는데 그 안에서 강동이 거의 한 17,000세대 정도 대부분이 지금 강동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지금 올 초에 지금 기억하실 텐데요. 자, 10,000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송파 쪽에 전세가 굉장히 약세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강동에 17,000세대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락을 멈추고 전세가가 지금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서울 안에서 전세가 상승 요인이 계속 산적해 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지 않겠냐. 많은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그렇죠.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세 대출 받기 쉽죠. 여기에다가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전세 시장에서 그대로 기다리겠죠. 또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또 기다리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가 상승 요인은 계속 산적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제 3중고 있는데 계속 오르는 이유 뭘까요? 맞습니다. 3년 만에 금리나 결국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미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지금 4, 4분기 쪽에 한국은행에서 추가 금리를 인하할 거다. 당연히 우리가 많은 대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은 그만큼 비용이 낮아지면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규제에다가 또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물 품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당연히 매물 잘 내놓지 않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매물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또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자, 8.2 대책 때도 그랬고 9.13 대책 때도 그렇고 어쨌든 규제가 한 번 나오고 나면 조정장이 생기죠. 한 번 조정을 받습니다. 자,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더 가격 메리트가 올라간다는 뜻도 되겠죠. 자, 많은 분들이 조정장 이후에 반드시 상승장이 온다라는 이런 학습 효과, 이것 때문에 지금 조정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재개발하고 재건축 쪽에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재개발하고 재건축 쪽은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신축이거든요. 나중에 신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단기적이고 좀 실수요 쪽으로 접근을 한다. 그렇다면 중소형 쪽에 좀 신축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당연히 청약 쪽 계속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지금 이미 정기예금 금리가 1.5%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1%대예요, 정기예금 금리가. 자, 계속 정기예금 시장 쪽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5% 정도의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세미나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자, 이런 쪽들도 지금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재성 대표와 현장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계 유반장이 주목하는 딱 한 지역 화면으로 먼저 공개됩니다.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왕십리역에서 걸어서 4분,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만나볼 층수는 10층 건물의 7층이고요.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82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82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6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2,470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4,350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고수들은 남들이 모르는 지역에 발빠르게 미리 투자를 합니다. 그 지역을 유반장이 오늘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일단 마용성 중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 주택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지역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요즘 뭐 성동구, 마용성 뭐 핫하면서 그렇죠. 그 안에서도 정말 왕십리 가장 핵심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왕십리가 2030 서울 플랜의 7대 광역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잠실이나 뭐 용산이나 거기하고 청량리 이렇게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바로 왕십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대 광역 중심에 왕십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뭐 제가 아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초소형 주택들에 대한 뭐 정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역세권이겠죠. 자, 지하철역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지금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대단합니다. 정말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 중앙선 정말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왕십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드러플 역세권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올 10월로 기공식이 예정돼 있는 게 바로 동북선 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십리에서 출발해서 고대 쪽으로서 이제 상계까지 이어지는, 자, 그러면 동북선 경전철까지 들어오면 정말 서울에서 유일무이하게 정말 5개 노선이 지나가는 퀸트풀 지금 역세권이 되는 곳이 바로 왕십리가 되겠는데,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현재 왕십리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강도 이렇게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자, 왕십리역은 2호선하고 5호선 이용하면 바로 지금 동대문 쪽이나 지금 종로 쪽 그냥 그대로 시내 쪽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2호선 타고 지금 성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1,000개, 작년 정도만 해도 한 1,000개 정도 기업이 있었던 게 성수 쪽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약 한 3,800개 정도 기업이, 그러니까 1년 안에 거의 한 4배 정도 기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성수 쪽에 지금 많은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왕십리 쪽에 그대로 또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위로 지금 올라가면 청량리까지 뭐 한정거장이잖아요. 청량리 쪽에 지금 뭐 63빌딩 거의 뭐 12개 정도 규모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GTX C노선이죠.
B 노선하고 자 더블 역세권으로 또 들어오고 있죠. 자 한남 뉴타운까지도 그냥 경의선에서 쭉 가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쭉 내려오면 바로 압구정까지 그렇죠. 지금 강남까지. 그러니까 지금 강남 쪽에도 지금 이쪽으로 해서 삼성역 쪽으로 해서 국제기류 복합지구까지 지금 들어오잖아요. 결국 지금 왕십리는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지금 왼쪽으로는 시내 쪽으로 지금 종로 쪽에 약 한 70만 명, 동대문 쪽에 한 15만 명의 많은 일자리들이 있으면서 지금 성수 쪽, 지금 장안평역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 애프터마켓 지금 만들고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이쪽에 또 많은 일자리들이 있으면서 그대로 강남 쪽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정말 한가운데 있는 지하철 5개 노선이 지나가는 바로 이 왕십리역에서 정말 도보 4분 거리에 초초초 역세권에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4개 노선 지나가고요. 앞으로 5개 노선이 집 앞에 지나갈 왕십리역 인근의 주택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2020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왕십리 쪽에도 이런 수요들은 많은데 아직까지 공급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6억대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12억, 13억까지 가고 있는데 왕십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지금 많이 번화해지고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쪽 가보면은요. 바로 그쪽인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3층까지는 또 이런 오피스나 상업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위쪽으로는 또 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한 20세대에서 30세대 정도 소규모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상복합 형태로 해서 총 63세대 10층 건물로 해서 대단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왕십리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새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젊은 분들 그렇죠. 자 이렇게 뭐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층들, 1인 어떤 직장인들이 너무나 선호하는 곳이죠.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까지 정말 풀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유반장의 성공 투자 전략에 충족하는 초소형 역세권 주택, 이 성동구 하왕십리동 도시형 생활주택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가격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뭐 최근에 서울에 지하철 노선 하나만 있는 곳도 정말 원룸들이 정말 2억대가 거의 뭐 넘어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역이 현재 4개, 이제 앞으로 5개가 서면서 정말 시내까지 뭐 강남까지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금액이 너무나 착하다는 거죠. 1억 7,820만 원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을 낸다라고 하면 2억 원 이하인 경우 우리가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방송 많이 하면서도 100% 감면되는 거 지금 많이 보지 못하는데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정말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말 그런 정말 귀한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당연히 또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억 7천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왕십리에서 도보 4분 거리에 820만 원이라는 소액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정말 뭐 부가세 한 푼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더더구나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5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 정말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역 역세권입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고 오시죠. 여기서 유반장과의 시간이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놨습니다. 화면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